동네 완전히 싹 죽었어요. 어떻게 IMF 터졌을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요즘. 진양철 회장님께서 경제 관료로 일하던 90년대 후반, 그는 그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대통령이 그랬다고. 나라 국간이 비었다. 재경부 서기관으로 일하던 1998년 외환위기 앞에서 외자 유치를 위해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아야 했던 이들. 외국은행의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은행이 매각될 위기 앞에서 은행장이 비위를 맞추느라 바쁜 상황. Tomorrow, this branch will proceed to close. 그들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도 못마땅한데 바발. 아니 네가 푼 유지 말이다 몇 장이고. 시장님 살려주세요. 아세는 견실의 기업입니다. 어음이 안 돌아서 누구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휴지 조각이 된 어음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평범한 사람들의 삶.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긴 그때 비통해도 울 수 없는 경제관료와 한 남자의 딸이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그 소녀는 자 여러분, 저 따끈따끈한 우리 이해준 사무관입니다. 기재부 사무관으로 신규 임명됐는데 오, 반가워요. 기사 봤어요. 흑수저의 기적이라고. 어려운 조건을 이겨낸 뚝심이 수저로 비유되는 현실. 아 국장님, 저 안 그래도 제가 인사. 실업계 나왔다고 그랬지? 복사기 잘 다루겠네. 각 세부씩. 변변치 않은 수저와는 사무관입니다. 겸상도 안 하겠다는 국장님. 금방에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저는 외환 관리 이런 쪽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 싶은 샌드 수저와 달리 권력의 끝까지 올라선 남자. Hello. Come on in.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이분의 안티에이징 미모와 우리에게 여전히 안티인 이들의 태도. Recklessly investing in insolvent enterprises, incapable of carrying out the investment. Korea never changes. 이 비아냥을 달리 반격할 방도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 은행권의 조선업 기업 대출 얼마입니까? 28조 1천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은행권의 조선업 부실 채권 얼마입니까? 또 한 번의 경제 위기가 찾아온 상황. 2조 4천억 원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은행 부채에 정인은행을 팔아야 합니까? 국감에 서게 된 금융위 최이연 과장은 난감하죠.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인은행 매각 협상에 들어간 정부. 이번에도 거대 투자 기업 바하마은행이 돈 넣고 돈 먹고 게임에 발을 들였고, 아이러니하게도 IMF 당시 인물들이 죄다 모였는데 이 판에 낀 낯선 얼굴이 보이죠. 뉴스에선 아프리카 수마르의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보도될 무렵 From now on, this kind of demand won't be acceptable. Inspecting the president's report in advance is no longer acceptable. This is just a way of establishing trust. Shannon, what you're doing here is surveillance. 힘의 균형을 우리 정부 쪽으로 실어주는 남자. You know what? You're right. 일의 처리가 왠지 모르게 Oh, stop. This should do.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느낌까지. 하지만 사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I have less than 10 days left. Please extend the days. That will be difficult. We'll have to withdraw the deposit as planned. 아까 뉴스에서 사망했다던 아프리카 대통령과 Stop! 마지막에 만났던 인물, 총 쏠 시간에 돈이나 쏴주시오 하는 배짱. 하지만 Please, please, please help me. My life depends on you. Mr. President, your life is in your hands. 돈 앞에 어떤 자비도 없는 승부사인데 이분이 정인은행 매각 판엔 왜 끼었나 궁금했더니 정작 이분이 더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나를 초이산 사람이 허 위원장님이라면서요. 회장님한테 나를 보내달라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날까? 나 좀 위험한데. 이분도 만만치 않죠. 순한 양으로 오해했다면 오산인 이들의 게임. This gathering will not be recorded, so spill out everything. Alright, cool. 정인은행의 매각을 논하는 머니 게임이 시작됐죠. Next, regarding the sale rate. Outside director. 비율 나누기보다 비선 실세가 되겠다는 유진. 사회 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하마에서? 문제 있나요? 그의 제안에 숨겨진 뜻은 설마 당신들 해왔던 것처럼 구조조정해서 팔아먹겠다. 맞아요. 그들의 계획을 빠르게 계산했지만 이거 안 됩니다. 못 받아들여요. 투자란 허울 속에 통째로 먹겠다는 이 판의 가격은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게임. Then we could just drop our entire investment. 정인은행이 매각되지 못하면 일어날 연쇄부도 사태도 고려했기에 이 게임에 새롭게 투입된 신입 공무원에게도 같은 아픔을 겪는 치욕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원수는 외나무 다리가 아닌 외국 회사 복도에서 만나죠. 이쪽은 바하마 코리아의 유진환 지사장. 이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는 샤는, 바하마 코리의 전 지사장. 돈의 흐름만큼이나 권력의 흐름도 빨라서 이제 그녀가 상대해야 할 대상 역시 원수가 아니었죠. 어색한 분위기를 푼다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잔 하려는데 음악에 대해 1도 모르는 국장님은 아니 무슨 레스토랑에서 애들 노래가 나와. 모차르트의 반짝반짝 작은 별 변주곡입니다. 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라는 프랑스 노래를 변주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변주곡이란 설명에 유진의 표정도 변하죠. 피아노 배웠어? 네, 조금. 뭐 치는데? 베토벤 비창 3악장. 근데 왜 하필 3번이야?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곡이 좀 슬퍼서. 그 이야기에 불현듯 유진에게 떠오르는 기억 하나. 미국 이민 시절 모든 것이 가난했던 유진은 어머니의 피아노 연주만이 그가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이었고 그 음악의 슬픔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혜준이 그저 신기한데 무슨 색 좋아해요? 네? 붉은색? 붉어지는 건 혜준의 두 뺨뿐. 아니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자신의 어머니가 늘 입던 빨간 옷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녀가 입으면 어떨까 상상하게 되지만 이들 사이에 붉은 경고등이 뜬 건 얼마 뒤. 수출입은행 공시 환율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1248.09원이더라고요. 저번에 계약했던 1개월 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땐 무조건 1250 이상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린 그거를 믿고 5천만 달러 투자했는데.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는 유진이에게 달러당 1250 이상만 가게 하면 되는 거잖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환율 개입에 정부가 나서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런데 그 부탁을 외환 잘한다고 했지? 스무딩 오퍼레이션 한번 해봐. 왜 나한테? 1250원 이상. 1250.1원부터. 그런데 모든 것에 올고든 혜준은 테이블엔 앉았다만 움직이지 않는다를 시전. 네, 나 국장님. 문제가 생겼어요. 이혜준이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지금 말이라고. 국장님이라도 얼른 뛰어가셔서. 그러게 시간은 흘러도 1249원에 멈춰있는 혜준. 투자금 회수에 실패한 유진. 돈 앞에 이성을 잃은 그는 얼마가 날아가게 되는지 알아? 내가 책임질 일 아니잖아. 그 옛날 혜준의 아버지 역시 가혹한 시장경제 논리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가진 자라 해도 그들만의 특혜를 위해 시장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혜준. 그리고 부하 직원의 안전을 고소하겠다는 상사. 괜찮아요? 최희연 과장이 사태 진화에 나서보는데 죽고 싶어? 더 불붙은 두 남자의 신경전. 누구 하나 죽겠다 싶은데 이혜준이? 당신 여자야? 무슨 말도 안 돼. 아니라면서 끝말을 흐리고 눈빛도 흔들리고. 참 웃기신 분이시네요. 이 심장이 누구 때문에 끓어오르고 누구 때문에 눈이 뒤집혀 여기까지 왔는지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당신 여자야? 아니요. 그럼 됐어요. 아니라고 했던 데다 왠지 후회하게 될 것 같은 예감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돈놀이에 일가견 있는 분이 급 사랑에 빠지게 되어 기재부를 맴돌더니만 바보가 되었더라. 혜준만 바라보는 바보. 그렇게 점점 커져가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요. 네, 여보세요? 기념 용건이 있는데 좀 만나 뵙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멱살 잡더니 이번에 뭘 잡으려나. 저번에 다친 데는 없었어요? 네, 특별히. 이런 게 바로 병 주고 약 주고.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아 됐고. 용건이 뭔가요? 이번 대화에 멱살을 잡는 건 혜준이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난 미친놈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난 이 사무관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남대문 시장에 갈치조림으로 유명한 식당이 있거든요. 남대문 시장의 갈치조림으로 유명한 식당 나도 알거든요. 우리 엄마가 늘 거기서 한번 먹고 싶어 했었죠. 그걸 같이 먹고 싶어요. 이 사무관이랑. 싫은데요. 왜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지사장님의 엄마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미치도록 혜준만을 향해 있고 기재부 행사에 참석하는 날은 그에게 축제의 날이었죠. 행사장에서 빠르게 스캔해 혜준의 위치부터 파악. 저리 좋을까 자동 미소가 발사되는데 그렇게 누구도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들 사이를 숨막히게 쳐다보는 한 남자. 유진과 투자금 문제로 얽혔던 아프리카 대통령 악숨의 경호원이었죠. 하지만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서로를 보게 된 두 사람. 저기 영상이 안 나온다는데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아 지금 빨리 시간이 없어. 그들은 눈치가 없어요. 갑자기 생긴 행사장의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 혜준이 강당으로 향하며 멀어진 두 사람. 유진은 그녀 뒤를 쫓으며 머니 게임 말고 술래잡기 게임이 한창이었죠. 그런데 꼭꼭 숨어버린 그녀. 혜준의 장난기도 장난이 아니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날지 몰랐준 하며 다가오는 이분. You know who I am. Who are you? 유진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치는 옛 기억. 수마르 대통령과 그의 결말이 어땠는지 총정리되니 You deserve this. 복수의 총알이 그를 향하려던 순간 뭐 하자는 거예요?
혜준이 받아야 할 건 사랑의 총알 뿐이라며 스스로 그녀의 방패막이 되어준 남자. 난데없는 총격전에 모두가 놀랐지만 정말 놀란 건 이쪽.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날리는 티끌 모아 로맨스 말고 목숨 걸어 로맨스. 한 남자의 러브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시간 투자 대비 손해는 안 볼 드라마 머니 게임이었습니다.